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제가 글쓰기를 표현적 글쓰기랑 기능적 글쓰기로 나누어서 지도하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능적 글쓰기에서는 받아쓰기, 필사의 방법으로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교정을 하고요. 네, 표현적 글쓰기에서는 따로 그런 것들을 교정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능적 글쓰기보다 표현적 글쓰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를 키워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쓴 것만 있다면 사실 그 글쓰기 기능, 그러니까 교정하는 건요, 뭐 컴퓨터가 해도 돼요. 컴퓨터에서도 교정 가능합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교정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쓴 게 있을 때예요. 어디까지나. 쓴 게 없다면 뭐 교정할 것도 없는 거죠. 뭔가 쓴 다음이에요. 뭔가를 쓸 수 있을 때 그거를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지켜서 쓰면 좋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쓸 수 있을 능력을 키우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표현적 글쓰기를 어떻게 지도를 하냐, 이제 지도 방법, 이게 어렵다고 많이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 가르칠 때 글쓰기 교육을 하거든요. 저는 워낙 중요시했기 때문에 쓰기를 그거 그대로 한번 오늘 얘기를 드릴게요. 아무거나 써. 뭐 한 문장이라도 써. 뭐 생각나는 대로 써봐. 이런 건 사실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쓰는 게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아요. 뭐 쓸 게 있는 애였다면 벌써 쓰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한 글자도 못 쓰고 한 문장도 뭘 써야 될지 망설이면서 머리 쥐어뜯고 있는 아이한테 아무거나 써봐, 이런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쓸 거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목을 주고 소재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 써봐. 네가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 그거에 대해서 써봐. 라고 하죠. 그러면 애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쓸 말이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그건 역시 길게는 못 써요. 한 3줄? 이면 이제 동이 나버리는. 이거를 길게 그리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탕수육이 급식 그 점심 때 나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어서 하면 참 좋아요, 이거. 그러면 제가 애들이 야 이거 부을까? 뭐 애들 급식당번이 이러잖아. 그러면 안 돼! 제가 말려요. 얘들아 혹시 이거 찍어 먹는 사람? 그러면 좀 손들어요. 꽤 많이 들어요. 부어 먹는 사람 또 손들어요. 그러면 야 이게 찍먹하고 부먹하고 나뉘니까 우리 아예 버리지는 말자.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면 애들이 와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래요. 네, 그걸 가지고 먼저 도입을 해요. 왜냐면 이제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이제 입혀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스토리텔링 해봐 하면 못하죠, 그거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끌어내야 돼요. 너희는 어떤 음식 좋아해? 그리고 그 음식을 언제, 어디서 먹는 걸 특히 좋아해? 그럼 이제 애들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있는데 그걸 언제, 어디서 먹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예시를 던져줍니다. 저의 스토리텔링을 먼저 해줘요. 선생님은 치킨을 좋아해. 그런데 치킨의 세계에 입문한 지는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 결혼한 이유거든. 네, 사실이에요, 다. 왜냐면 제가 야식을 안 먹었었어요. 그 밤에 뭘 먹는 거를 왜냐면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정에서는 아무도 밤에 안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 습관이 돼서 밤에 뭐 안 먹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우리 뭐 시켜 먹을까? 밤에 출출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시간에? 근데 이제 시켜 먹었어요, 몇 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건강에는 안 좋죠. 그런데 밤에 치킨을 먹는 것과 낮에 치킨을 먹는 게 맛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밤에 먹는 치킨이 맛이 다르다는 건 내가 처음 얻은 깨달음이야. 전에는 같은 치킨이면 같은 브랜드의 치킨이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맛이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달랐어. 그리고 있잖아, 이 치킨을 먹을 때 이 환상의 궁합은 뭘까? 물일까? 그럼 애들이 아니요, 콜라
뭐 사이다 얘기 나와요. 그래. 맞아. 콜라 바로 그거였어. 사실 선생님은 콜라도 안 먹어. 저 콜라도 그런 탄산음료도 안 먹고 자랐어요.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것도 안 먹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세계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치킨이랑 콜라랑 밤에 그 늦은 시간에 먹는 그거는 정말 야 이거 천국의 맛 아니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저는 양념을 좋아하는데 후라이드더라고요. 이제 콜라에는 후라이드더라고요. 후라이드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속에는 보드라운 자, 그 맛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인데 그냥 치킨이 아니라 어떤 치킨이다? 어떤 치킨이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밤에 배달 음식으로 오는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콜라와 같이 곁들여 먹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후라이드 치킨이다. 자, 이 정도? 여기까지 해주면 애들이 이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써봐 하면 정말 좋아하는 음식 밖에는 못 써요. 근데 거기에 스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쓴 글을 좀 몇 개 읽어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떡볶이를 좋아한다. 떡볶이는 일요일 낮에 먹어야 제맛이다. 마치 짜장면을 토요일 낮 3시쯤에 먹는 게 제맛인 것처럼 일요일 낮에 햇빛이 비치는 창가 옆에서 TV를 보며 떡볶이를 먹을 때 그래 바로 이게 소확행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떡볶이는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놓고 즉석에서 먹을 때도 짱이다. 마치 짜장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좋은 것처럼 떡볶이는 친구들이랑 와글와글 모여서 수다 떨면서 먹는 게 제맛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스토리가. 네, 그리고 얘는 이제 게장에 대해서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게장이다. 처음 간장게장을 먹었을 때 그저 맛있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가슴 부분에 알을 먹는 순간 나는 천국을 맛보았다. 그건 입안에서 달콤하면서 짜면서 매력적이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버려도 모를 정도로 맛있었다. 거기에 밥을 추가해서 입안으로 보내면 천국에서 노는 느낌이다. 그리고 간장게장은 밥 3그릇을 뚝딱 한다. 또 양념게장도 빠뜨릴 수 없다. 빠뜨리는 건 죄다. 양념게장도 맛있다. 양념게장의 양념은 매콤하며 짭짤하다는 게 양념게장의 또 다른 매력이다. 그리고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여기에는 식혜가 안성맞춤이다. 식혜의 단맛이 입안을 청소해주기 때문이다. 또 쌀이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네, 이런 글이 나오죠. 이거는 스토리의 힘인데요. 야, 스토리텔링 해봐, 경험을 넣어서 써봐 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보여줘야 돼요. 사례를 보여주고 신뢰를 보여줘야 되고요. 연결을 해줘야 돼요. 제가 마치 급식에서 그 탕수육이 나온 그날 이거를 쓴 거거든요. 연결을 했잖아요. 찍먹 부먹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어느 거 하면서 나에게 좋아하는 음식,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스토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사례를 이제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아이들의 글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글쓰기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친구들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글씨체 이래요. 글씨체 그러니까 글씨 잘 쓰고 글을 잘 쓰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 전혀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표현적 글쓰기에서는 이런 스토리, 아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가이드를 주면요, 풍성한 글이 나올 거예요.